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관혁철입니다. 오늘 HD현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HD현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이죠. 최근 대체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현대 오일뱅크 예상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과 지금 기업 밸류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D현대 바로 보도록 할게요. HD현대는 이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이죠. 종속회사로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 오일뱅크 등등이 있어서 뭐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그린 에너지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의 매출은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 수익, 그리고 상표권 수익, 임대 수익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HD 현대의 자회사인 이 현대 오일뱅크의 잠정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2023년 4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는 뭐 중동 리스크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자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중동 리스크로 원유 상승, 해운 관련 기업도 그에 맞춰서 운임비 상승으로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HD 현대는 지주사로 연결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HD 현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지금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자면 HD 현대의 PBR은 0.64배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BPS 부분도 지금 98,960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었죠.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에게는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3분기에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변함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저평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업 밸류업의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좀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이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현대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지주사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2월부터 좀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이후에 이 2월 26일에 발표한 세부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근데 HD현대는 워낙 자회사들이 튼튼한 실적 전망을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락 이슈가 겹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1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 중에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일단 매물대 저항은 60일 이평선 부근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60일 이평선 부근이 과거에 2024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지지라인 때였었는데 지금 주가는 그것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저항대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항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60일 이평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6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 주면서 상승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이끌어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1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좀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지라인이 뭐 120일 이평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는데 만약에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지주사라든지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LCD 현대 같은 경우 지금 2017년 이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가 다시금 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 횡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